선생님은 이렇게 한 번씩 화가 극에 달하곤 좌절에 빠지기도 한다. 이럴 땐 최대한 좌절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게 상책이다. 가끔 그때노까지 가면 용접을 멈추란 신호다. 안녕하세요. 마이스터 배관용접 학원입니다. 다들 아크 일으킬 때 방금 보신 영상처럼 안 돼서 짜증이 폭발했던 경험이 무조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된 아크 발생법부터 위보기 자세에서도 흔들림 없이 짧은 아크 길이를 유지할 수 있는 훈련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접봉은 7016 용접봉을 사용합니다. 아래 보기 자세로 아크 일으키는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뒷각으로 홀더에 물려줍니다. 그 다음 전류를 맞춰줍니다. 처음엔 100 정도가 적당합니다. 새 용접봉과 헌 용접봉 중 헌 용접봉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헌 용접봉을 사용하실 때 앞에 붙어 있는 슬래그를 땅바닥에 쳐서 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용접봉의 끝단부가 은색처럼 슬래그가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세는 이런 식으로 모재보다는 오른쪽 편에 앉아서 위치시켜줍니다. 그리고 손 파지법입니다.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용접봉 각도는 45도 정도로 눕혀주시고 왼손은 용접봉의 끝에서 손 한 뼘 정도 여유를 두고 잡아줍니다.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이론을 좀 알아야 합니다. 처음 아크 용접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10분 중 9분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모재에 용접봉을 거의 망치질 하듯이 쾅쾅 강하게 찍으시곤 합니다. 강하게 찍어야 아크가 팍 터진다고 착각하시거나 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본드칠로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본드를 바르고 두 물체를 붙일 때 살짝 누른 것과 온 힘을 다해 꽉 누른 것 중 어떤 게 더 단단하게 붙을까요? 당연히 꽉 누른 거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접봉을 모재에 붙여 두르는 게 아니라 살짝 댔다가 바로 떼어내야 아크가 발생합니다. 강하게 쾅 찍어서 단단하게 붙여버리면 그걸 떼어내려고 손에 힘을 또 팍 줘야겠죠. 그럼 떨어지면서 손이 출렁거리고 아크 길이를 맞추러 다시 들어가는 과정에서 덜덜덜 흔들리게 됩니다. 시작부터 용접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정답은 내가 알 수 있는 가장 살살 찍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살살 찍어야 한다는 이론을 알았으니 이제는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아까 배운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용접봉은 이 홀더에 직각으로 물려줍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물린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아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봤던 요 슬래그, 용접봉 앞에 붙어 있는 요 슬래그가 조금 털어내줘야 여기 통전이 잘 됩니다. 슬래그를 바닥에 한번 털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슬래그가 묻어있던 게 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세를 한번 잡아보자면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에서 좀 반대 방향일 수는 있는데 지금 모재를 일단은 여기 앞에 놔둬놓은 상황에서 보통 여기 앉았을 때 무릎 높이 살짝만 위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위로 떠있다. 그리고 모재를 앞으로 정면으로 서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서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살짝 우측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살짝만 우측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니은자로 앉았을 때 내 무릎이 모재에 살짝 옆에 대기를 할 것이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왼쪽 팔꿈치가
여기에 있는 왼쪽 무릎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이 숙여지게 됩니다. 자세를 한번 잡아보자면 이런 식으로 의자를 좀 뺀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이 왼쪽 팔꿈치를 왼쪽 무릎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허리가 숙여지게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했던 용접봉을 한 뼘 정도 냅둔 상황에서 손을 그대로 뒤로 말아줍니다. 홀더 쪽으로. 그럼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에서 여기 뭐 어떤 부위를 대도 관계는 없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새끼손가락과 약지 사이 요쪽 부위를 모재에 대주는 편입니다. 자, 여기에 모재에 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뼘 정도를 냅두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몸이 팔꿈치가 왼쪽 무릎에서 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용접봉과 손이 지금 모재에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찍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통전을 시키는 상황 속에서 여기 피복제를 모재에 갖다 대면 통전이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통전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이 심지가 모재에 닿아야만 찡 하면서 우리가 아크를 발생할 수 있는 그 통전된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피복제가 여기 닿인다고 해서 통전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피복제를 여기다가 살짝 댑니다. 그럼 지금 보셨듯이 아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이 홀더 오른손을 살짝 위로 들어주면서 살짝 눌러주면 심지가 모재하고 통전이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소리는 용접기에서 찡 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나고, 자, 한번 보시면 위로 살짝 들어서 심지를 툭, 요 정도만 힘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아크를 일으키려면 요 왼손이 고정된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오른손만, 여기 보이시는 요 오른손만 이용을 해서 하늘 위로 들어줘야 합니다. 근데 이 하늘 위로 들어줄 때 그냥 위로 드는 것보단 찍어 놓은 상황에서 살짝만 비틀어서 들어주면 발생이 아주 편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쉽게 아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말을 하면서 진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아크를 일으켰기 때문에 여기에 심지는 피복제보다 조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심지가 들어가 있고 피복제가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땅바닥에다가 좀 쳐주고, 그렇게 세게 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심지가 피복제랑 동일 선상에 있게끔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세, 왼쪽 팔꿈치를 왼무릎 위로, 그 다음에 한 뼘 정도 냅두고 손을 뒤로 말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뒤쪽 새끼손가락 부위, 약지와 새끼손가락 부위를 모재에 댄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이 상태에서 살짝만 갖다 댑니다. 지금 피복제가 닿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전이 되진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위로 살짝 들면서 밑으로 좀 눌러주면 지금처럼 통전이 됩니다. 힘을 많이 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그냥 드는 것보다 위로 살짝 비틀어서, 자, 오른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 비틀어서 하늘 위로, 왼손은 가만히 있고 오른손만 지렛대 원리로 툭 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살살 떼지는 것은 사실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다시 한번 해주면 됩니다. 무한 반복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살짝 찍어주고 비틀어주고 들어준다. 이렇게 하시면 아크 발생이 정말 쉬워지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초보자들이 흔히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실수를 하는 건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무언가 감이 없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몸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실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는지 잘 한번 들어보시고, 자, 오른손을 잡습니다. 저랑 같이 똑같은 모션으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왼손 파지 똑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왼쪽 팔꿈치 파지 똑바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손이 모재에다가 똑같이 다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오른손의 힘이 아래 방향으로 너무 많이 힘을 주다 보니까 내가 운이 좋게 아크를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아래로 가는 힘이 그대로 작용을 하면서 무언가 빨려 들어가듯이 가까이 가시게 되면서 달라붙는 현상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는 아예 발생조차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힘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똑같이 눌러줬는데 지금 이 홀더, 이 용접봉은 위로 들려야 됩니다. 손을 들지 않습니다. 위로 계속 가만히 있습니다. 뭔가 밑으로 내리는 이 방향에 힘을 주지만 내가 지금 이 용접봉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라고 해도 위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리면서도 비틀고 내리면서도 공중으로 툭 하고 쳐주셔야 됩니다. 왼손은 그대로 있고 뭔가 비틀고 툭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거 툭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내리고 있는 힘만 주시면 있는 이 홀더가 아래 방향으로 무게가 받으니까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들려는 액션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크를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아크를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초보자분들은. 왜 그러냐면 고수는 아크를 발생을 했을 때 떨리지 않게끔 약간만 들어서 이별량을 전달시키는 그게 가능한데, 초보자분들은 들었을 때 이미 우리가 아크 길이가 뻥 하고 길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미 길어진 아크에서 밑에 있는 모재에 생긴 비드에는 기공이 가득가득 할 것이고, 그 상황에서 가까이 가려고 하면 무조건 달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크를 발생하고는 그 상태에서 1초 정도만 머물고 나가면서 짧아지셔야 한다는 걸 머릿속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아크를 쉽고 정확하게 일으키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니 꼭 직접 해보면서 손에 익히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해라 라는 이 말을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길이를 짧게 해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어느 위치에 짧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 기준을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 항상 함께하는 마이스터 학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훈련기관에서는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이라는 국비훈련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국비훈련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데 그건 운영하는 훈련기관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저희 학원은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훈련 취지에 맞게 플랜트 현장에 맞는 용접 교육을 진행합니다. 플랜트 현장 용접사를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스킬업 과정과 입문을 원하는 실업자 과정도 있습니다. 입문자 실업자 과정은 약 4개월 정도 종일반으로 운영되고 파이프 2G, 5G 속지는 기본이고 현장 포인트에 맞게 왼손 용접, 그리기 용접, 훌치기 용접, 관통 용접 등 모든 훈련을 진행합니다. 수료하는 대부분의 훈련생들은 플랜트로 취업을 나갑니다. LNG 멤브레인 취업도 가능합니다. 최초 과정 시작 시 자부담금 30만 원 내고 매달 수당 40만 원씩 훈련생이 훈련 수당을 받으면서 완벽한 티그 용접 훈련 어떠십니까? 저희 기관은 25년 산업구조 변화 특화 훈련 울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실시 인원 1등, 높은 취업률과 훈련생 만족도 믿으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과정이 자리가 선착순이라 자리가 다 차면 4, 5개월은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신청은 고용 24 사이트 접속 후 마이스터 100 완용 접학원 검색하시면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